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29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14경기 프리뷰 동기부여 정리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28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 승무패 29회차로 1등 상금이 총 2번이 이월이 됐습니다. 당초 제가 27회차 들어가기에 앞서 프리뷰에서 토사장께서 27회차, 28회차 경기를 굳이 K리그, J리그 조합으로 배치를 해둔 이유가 27회차와 28회차에서 1등 상금을 이월을 시키고 29회차에서 다시 EPL 라리가 조합 대박회차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되면서 27회차, 28회차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았고 이번 29회차에 다시 EPL 라리가 경기로 주말 회차를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1등 상금이 2번이나 이월이 된 만큼 이 주중 수요일에 이번 승무패 29회차에 들어오는 14경기 전경기 동기부여 정리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가 이제 시즌 종료 막바지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팀들이 강등 위험이 있고 또 어떤 팀들이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유럽 대항전 티켓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남아있는지를 면밀하게 정리를 해둬야 이번 승무패 29회차 분석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초안픽을 갈무리함에 있어서 이 동기부여를 상세하게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풋볼살롱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다가오는 금요일 풋볼살롱의 최종픽 현미경 분석을 확인하시기에 앞서 오늘 동기부여 정리를 통해 자신만의 초안픽을 갈무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신 프로토 투폴 무자비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주말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2무, 3무 조합이 최근에 연속 적중이 되면서 이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께서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K리그와 호주 축구를 합친 10.4배 투폴 무자비 조합 비롯해서 유럽 축구 세리에 A 두 경기로 조합한 10.3배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와 미국 축구로 조합한 12.3배 투폴 무자비 등 유럽 리그, 미국 리그, 그리고 호주 리그, 아시아 리그 가리지 않고 최근에 프로토에서 2무 조합이 연속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무 조합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기본적으로 9배에서 12배, 13배까지도 가기 때문에 굉장히 소폴도로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께서 선호를 하고 계신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무 조합들 뿐만 아니라 이 3무 조합도 꾸준하게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 무자비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무자비 조합을 프로토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무자비 조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폴더 조합 그리고 정배 주력 2배에서 3배 조합도 꾸준하게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이 프로토에서 자신의 배팅 스타일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축구 토토 승무패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도 승무패에서 드리기 때문에 프로토와 승무패에서 양질의 추가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로또 6815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의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아의 고수분들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공유를 해주시는 프로토 조합픽, 승무패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도 이렇게 프로토에서 80배, 그리고 89.1배, 54배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들께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해주셨고 실제로 탑승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아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다양한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도 카페에서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끝으로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 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의 야구 승일패 그리고 농구 승호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창 야구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야구 승일패 14경기 분석을 전해드리고 있고 이 토토 부장 채널의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야구와 농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토토 부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을 가입을 해 두시면 야구와 농구에서 양질의 자료와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29회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14경기 동기부여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경기를 간략하게 살펴드리면 1번부터 14번까지 프리미어리그 8경기 그리고 라리가 6경기로 들어왔는데 제가 색깔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먼저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치열하게 있는 경기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고 두 팀 중에서 한 팀 정도가 동기부여가 강한 경기를 파랑색, 그리고 초록색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 팀 모두 잔류를 확정을 지었고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에는 양 팀 모두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질 때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 2번 경기, 그리고 6번 경기인 본머스 대 브랜트포드, 에버튼 대 셰필드, 울버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양팀 모두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됐거나 혹은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되어서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다소 떨어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해당 경기를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번 경기, 8번 경기, 11번, 12번, 13번 경기인 토트넘 대 번리, 노팅엄 대 첼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셀타비고, 맨유 대 아스날, 발렌시아 라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경기들은 양팀 모두 순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4번, 8번, 11번, 12번, 13번 경기는 빨간색 네모로 표시를 해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번, 5번, 7번, 9번, 10번, 14번 경기인 뉴캐슬 대 브라이튼, 웨스트햄 대 루턴타운, 비아레알 대 세비야, 빌바오 대 오사수나, 카디스 대 헤타페, 베티스 대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은 강등이나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되었고 어느 한쪽이 현재 유럽 대항전 티켓 획득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거나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둘 중 한 팀이 좀 더 동기부여가 강할 경우에는 파랑색으로 표시를 해뒀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4경기를 전체적으로 숲을 살피셔서 어떻게 내가 최종픽을 가져갔을 때 유리할지, 어떤 경기에 투포를 쓰고 어떤 경기를 지우개 찬스를 쓰고 어떤 경기는 동기부여에 따라서 단통으로 초안픽을 잡아야 할지 거시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경기 한 경기 제가 세세하게 동기부여를 뜯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본머스 대 브래드포드인데 이 본머스의 동기부여를 살펴드리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48점으로 10위를 달리고 있는데 7위 첼시와는 6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남은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 상승 하락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 잔류도 이미 확정을 지었고 유럽 대항전 티켓 순위를 노리기에는 다소 승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제 아무리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머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는 팀들이 가능한 한 순위를 높은 순위로 맞춰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중계권료 수익이 있는데 그 중계권료 수익을 배분함에 있어서 각 팀들의 최종 순위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중계권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중계권료와 해외 중계권료 수익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국내 중계권료 수익 배분 방식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중계권료 수익의 절반 50%는 20개 구단에게 균등 분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 50%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 중에서 25% 같은 경우에는 이 생방송 중계가 많이 된 팀들에게 차등 분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25% 같은 경우에는 그 팀들이 차지한 파이널 리그 포지션 최종 순위에 따라서 중계권료 수익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고 유럽 대항전 티켓 획득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적겠지만 어쨌든 본머스도 남은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상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계권료 수익 배분 방식을 살펴보면 본머스 입장으로서도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서 순위를 최대한 높은 순위로 마치는 것이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1부 리그 잔류 혹은 유럽 대항전 티켓 가능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각 팀들은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노릴 것이라는 동기부여를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성공을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남은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15위 에버튼까지 추월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브랜트포드 입장에서도 이미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남은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둬서 15위 에버튼을 추월을 해서 가능한 한 높은 순위로 마치는 동기부여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둔 만큼 이번 승무패 29회차 14경기 중에서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가장 떨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인 에버튼 대 셰필드 경기인데 에버튼 대 셰필드 역시 결과에 대한 부담감, 동기부여는 양팀 모두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37점으로 15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목표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남은 두 경기 결과 그리고 14위 크리스탈 팰리스의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14위까지 추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버튼 역시 남은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둬서 가능한 한 높은 순위인 14위로 마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1차 목표였던 1부 리그 잔류를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에버튼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셰필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승점 16점, 꼴등 20등을 달리고 있고 이미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남은 경기 다 이겨도 꼴찌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셰필드 같은 경우에도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순위 상승의 가능성도 없는 것이 셰필드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에버튼이 그래도 순위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홈 경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홈팀 에버튼이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양팀 모두 동기부여,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다소 떨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초록색으로 분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3번 경기인 뉴캐슬 대 브라이턴 경기를 살펴드리면 제가 이 경기는 파랑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두 팀 중에서 한 팀이 좀 더 동기부여가 강할 때에 제가 파랑색으로 표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56점으로 6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 뉴캐슬이 유럽 대항전 티켓 순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유럽 대항전 티켓 순위에 대해서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경기가 남은 상황인데 5위 토트넘에게 4점이 뒤져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얼마든지 5위 토트넘을 추월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굉장히 키가 달려 있는데 맨유가 현재 8등을 달리고 있는데 맨유가 FA컵 결승에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맨유가 FA컵 결승에서 맨시티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유럽 대항전 티켓이 돌아가는 순위가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그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맨유가 8등인데 최종 순위가 맨유가 5위 바깥에서 FA컵 우승을 차지했을 때는 맨유가 유로파리그 티켓을 획득을 하고 프리미어리그 6등 팀에겐 유로파리그 티켓이 아니라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뉴캐슬 입장으로서는 맨유가 FA컵 우승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맨시티가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맨유가 FA컵 우승에 실패하고 맨시티가 FA컵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획득한 팀이기 때문에 FA컵 우승팀에게 들어가는 유로파리그 티켓이 프리미어리그 6등 팀에게도 돌아가기 때문에 뉴캐슬 입장으로서는 맨시티가 FA컵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 유로파리그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그리고 유로파리그 티켓을 따낼 수 있는 순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47점으로 11등을 달리고 있는데 유럽 대항전 티켓 획득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3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도 중계권료 수익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한 높은 순위로 맞춰야 되는 동기부여가 있겠지만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브라이튼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대항전 티켓 획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뉴캐슬보다는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는 측면에서 이 3번 경기 뉴캐슬 대 브라이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승리에 대한 갈증, 갈망은 이 뉴캐슬 쪽이 좀 더 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해당 동기부여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경기 토트넘 대 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그만큼 양팀 모두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획득하기 위한 동기부여 그리고 번리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 잔류, 신락 같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토트넘을 살펴드리면 현재 승점 60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는데 5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파리그 티켓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2경기가 아니라 3경기가 남은 상황인데 4위 아스톤빌라를 추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스톤빌라에게 7점이 뒤져 있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이 3경기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산술적으로는 4위 아스톤빌라를 추월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경우의 수가 상당히 복잡한데 먼저 아스톤 빌라가 남은 두 경기에서 한 경기만 승리를 거둬도 토트넘은 4위 탈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으로서는 아스톤 빌라가 남은 두 경기 중에서 최소 한 경기는 미끄러져야지 4위 탈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스톤 빌라가 남은 두 경기에서 2패 혹은 1무 1패를 거두고 토트넘이 남은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 토트넘이 4위를 탈환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거두고 토트넘이 남은 3경기를 다 이기면 승점이 양팀이 69점으로 동률이기 때문에 그때는 골득실까지 따져야 되는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면 토트넘은 아직까지 챔피언스리그 티켓 순위인 4위 경쟁에 대해서 산술적인 가능성이 남아있고 남은 3경기 모두 승리를 거둬놓고 아스톤 빌라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번리와의 홈 경기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고 사실상 무승부도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번리 역시 절실한데 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24점 강등권인 1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두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1부 리그 잔류 순위 17위 노팅엄에게 5점이 뒤져 있기 때문에 이 번리도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1부 리그 잔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남은 두 경기에서 일단 번리는 모두 승리를 거둬야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토트넘 원정에서 비기거나 패하면 남은 한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번리는 심플하게 남은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둬놓고 이 노팅엄이 두 경기에서 모두 패하기를 바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번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는 점에서 양팀 모두 승리가 필요하다는 동기부여가 있어서 4번 경기가 가장 치열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웨스트햄 대 루턴타운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제가 파랑색 네모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웨스트햄보다는 루턴타운 쪽이 좀 더 결과에 대한 집착이 클 수가 있겠는데 먼저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49점으로 9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두 경기 모두 이겨도 유럽 대항전 티켓 순위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웨스트햄도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면 순위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순위로 맞춰서 중계권료 수익을 더 가져가야 된다는 동기부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잔류 경쟁을 펼치고 있는 루턴타운보다는 결과에 대한 갈증, 갈망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본머스, 브라이튼, 울버햄튼, 풀럼, 크리스탈의 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에서 결과가 좋지 못하면 톱10 밖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웨스트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종료 후에 현재 웨스트햄을 이끌고 있는 모예스 감독이 웨스트햄을 떠나기로 최근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모예스 감독의 마지막 시즌이라는 동기부여가 조금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26점으로 강등권인 18등에 머물고 있는데 두 경기 남은 상황에서 17등 잔류권인 노팅엄에게 승점이 3점이 뒤져 있습니다. 여전히 산술적으로 노팅엄을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1부 리그 잔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루턴타운이 굉장히 승리를 갈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루턴타운이 1부 리그 잔류
잔류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현재 17등 노팅엄을 추월을 해야 되는데 이 노팅엄에게 골득실이 11골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두 경기를 치른 다음에 노팅엄과 승점이 동률인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이 루턴타운이 골득실에서 밀리면서 강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루턴타운도 심플하게 남은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둬놓고 노팅엄이 미끄러지기를 바라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결과에 대한 부담감, 갈망은 원정팀 루턴타운이 홈팀 웨스트햄보다 좀 더 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울버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제가 초록색 네모로 표시를 해둔 만큼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46점 12등을 달리면서 안정적으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했고 이 두 경기를 모두 이긴다고 해도 유럽 대항전 티켓 순위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다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울버햄튼 마찬가지로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 상승,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계권료 수익을 고려하면 울버햄튼도 남은 두 경기에서 여전히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현재 승점 43점으로 14위를 달리면서 두 경기 남은 상황에서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역시 남은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상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5경기 4승 1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크리스탈이라는 점에서 울버햄튼 원정에서도 승리를 노리면서 가능한 한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동기부여,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양팀 모두 순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점에서 의외로 팽팽한 경기 양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의 분위기 자체는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가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경기 비아레알 대 세비야 라리가 경기인데 라리가 역시 현재 치열한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이 45점, 9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7등 베티스에게 7점이 뒤져이기 때문에 이 4경기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산술적으로는 7위 베티스를 추격이 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 컨퍼런스 리그 티켓 순위권에 대한 희망이 아주 희박하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비아레알도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조금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포 공격수 세를로트 선수가 현재 17골을 넣으면서 득점 순위 공동 3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득점 순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지로나의 도브비크 선수인데 이 도브비크의 20골에 3골밖에 뒤져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골 감각이 올라온 비아레알의 세룰로트가 득점왕 경쟁에 대한 동기부여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비아레알의 경기력과 세룰로트의 득점왕 경쟁 동기부여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 비아레알이 어느 정도 의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시즌 막판 동기부여를 살펴드리면 현재 승점 41점으로 12위를 달리면서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4경기 남은 상황에서 유럽 대항전 티켓을 노리기에는 승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위 상승 하락의 가능성만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비아레알 쪽이 근소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추원픽을 한번 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 경기는 노팅엄 대 첼시 경기인데 이 경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큰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29점으로 1부 리그 잔류권인 17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두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강등권 18등인 루턴타운에게 승점이 딱 3점이 앞서 있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에서 한 경기만 승리를 거둬도 이 루턴타운보다 승점이나 혹은 골득실에서 앞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첼시전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첼시 역시 유럽 대항전 티켓 획득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팅엄 원정에서 사활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승점 54점으로 7등을 달리고 있는 첼시이고 맨유 8등인 맨유와는 승점이 54점 동률이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위 뉴캐슬에게는 2점밖에 뒤져 있지 않기 때문에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첼시 역시 언제든 6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산술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맨유의 FA컵 우승 여부에 따라서 티켓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첼시 입장으로서도 맨유가 FA컵 우승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맨시티가 FA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6등 팀에게도 유로파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첼시는 유럽 대항전 티켓 획득 가능성에 대한 동기부여, 노팅엄은 아직까지 2부 리그 강등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1부 리그 잔류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점에서 8번 경기 역시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상당히 치열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경기 빌바오 대 오사수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제가 파란색 네모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오사수나보다는 홈팀 빌바오가 좀 더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61점으로 5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티켓 순위인데 현재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티켓 순위권인 4등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점이 6점이 뒤져 있기 때문에 이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얼마든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추월을 할 수 있는 빌바오라는 점에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바오는 이미 코파델레이 구강컵을 우승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티켓을 따놨기 때문에 만약에 빌바오가 챔피언스리그 순위권으로 들어간다면 이 구강컵 우승 자격으로 획득한 유로파리그 티켓이 차순위 팀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라리가 역시 빌바오가 챔피언스리그 티켓 순위에 드냐 마느냐가 굉장히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변수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빌바오 입장으로서도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반대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39점으로 13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습니다. 남은 4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 상승 하락의 가능성은 있지만 빌바오보다는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오사수나가 최근에 리그 4연패 에이스 공격수인 부디미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도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의 체급 차이와 빌바오의 홈팀이라는 점 그리고 빌바오가 챔피언스 리그 티켓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빌바오 쪽이 좀 더 우세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번 경기 카디스 대 헤타페 경기는 제가 파란색 네모로 표시를 해뒀고 헤타페보다는 카디스가 결과에 대한 갈망, 부담감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26점으로 강등권인 18등에 머물고 있고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1부 리그 잔류 순위인 17등 마요르카에게 6점이 뒤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산술적으로는 카디스가 마요르카를 추월을 해서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카디스 입장으로서는 1부 리그 잔류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43점, 10등을 달리고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남은 4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 상승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카디스보다는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산술적으로 봤을 때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번 홈 경기 헤타페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RC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제가 빨간색 네모로 표시를 해둔 만큼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승점 67점으로 4등을 달리고 있고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3위 바르셀로나, 2위 지로나를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5위 빌바오에게 승점이 6점을 앞서 있어서 아직까지 4위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챔피언스리그 티켓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34점을 쌓으면서 15등 강등권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강등권 18위 카디스에게 승점이 8점이 앞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부 리그 잔류가 굉장히 유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 산술적으로는 1부 리그 잔류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1부 리그 잔류 확정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셀타비고 역시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셀타비고도 안정적인 1부 리그 잔류 확정을 위한 승점 획득,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챔피언스 리그 티켓 순위 고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맨유 대 아스날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제가 빨간색 네모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54점으로 8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7등 첼시와 승점이 동률이지만 골득실에 밀려있고 6위 뉴캐슬에게는 승점이 2점밖에 밀려있지 않기 때문에 맨유 역시 유럽 대항전 티켓에 대한 경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맨유가 만약에 FA컵을 우승을 하면 프리미어리그 최종 순위와 관계없이 유로파리그 티켓을 따내기 때문에 맨유 입장으로서는 FA컵 결승전에서 맨시티를 꺾고 우승을 하게 된다면 최종 순위와 관계없이 FA컵 우승을 통해서 유로파리그 티켓을 따낼 수 있지만, 만약에 FA컵 우승을 실패를 하면 최소 7등에는 들어야 컨퍼런스 리그 티켓 획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맨유 역시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맨시티와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승점 83점으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2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2위 맨시티에게 1점이 앞서 있습니다. 문제는 아스날은 2경기가 남아있고 맨시티는 3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는 맨시티가 좀 더 우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남은 2경기가 아스날이 이번 맨유 원정 그리고 에버튼과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고, 맨시티는 풀럼 원정 그리고 토트넘 원정,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 일정만 놓고 보면 아스날이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으로서는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맨시티가 미끄러주길 바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스날 역시 우승 경쟁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발렌시아 대 라요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빨간색 네모로 표시를 해뒀는데, 빨간색 네모로 표시를 해둔 것에 비해서는 동기부여의 정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47점으로 8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7등 베티스, 6위 소시에다드를 추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산술적으로 이 베티스와 소시에다드를 추월을 할 수 있는 경기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티켓 순위권에 대한 동기부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도 현재 승점 34점으로 16등을 달리고 있고,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강등권 18등 카디스에게 8점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사실상 1부 리그 잔류가 유력해졌지만 아직까지 산술적으로 1부 리그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라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2경기 상대가 바르셀로나, 빌바오전이기 때문에 이번 발렌시아전과 다음 경기 그라나다전 경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라요 역시 1부 리그 잔류가 유력해졌지만 아직까지 산술적으로는 강등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 발렌시아 역시 산술적으로는 유럽장전 티켓 순위권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살아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3번 경기 역시 빨간색 네모로 표시를 해두고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양팀 모두 충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베티스 대 알메리아 경기는 제가 파란색 네모로 표시를 해뒀고 알메리아보다는 베티스 쪽이 좀 더 결과에 대한 부담감과 갈망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52점으로 7등을 달리고 있고 이 4경기 남은 상황에서 6등 소시에다드에게 딱 2점이 뒤져 있는 데다가 5위 빌바오에게는 승점이 9점이 뒤져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여전히 추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베티스가 컨퍼런스 리그 티켓 순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유로파 리그 순위권 도약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꼴등을 달리고 있고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이미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동기부여를 찾아보자면 19등을 달리고 있는 그라나다와는 승점이 4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동기부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강등이 이미 확정이 됐어도 이번 시즌 라리가 꼴찌를 면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를 제치고 꼴찌를 면하겠다는 동기부여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보자면 양팀의 결과에 대한 부담감, 갈망은 베티스 쪽이 좀 더 클 수 있겠지만 알메리아가 2부 리그 강등을 확정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꼴등은 면할 수 있는 사실적인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알메리아도 의외로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9억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부패 29회차에 들어온 14경기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순위에 대한 동기부여를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분석 내용은 금요일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부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